조금 짚고 갈게요. 그거 마지막에, 아니,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그림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개념원리 17번에서 제가 얘기를 덜 했던 게,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냥 저 뒤에는, 아니, 뭐가 이상해. 두 칸반, 두 칸반. 얘 왜 네 칸반? 격자잖아요. 눈대중으로 맞추는 척 하면서 이걸 보고 그리는 거예요. 원래 선생님들은 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여기에 있는 애를 하나를 뺐을 때 3만큼 빠지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추가되는 모서리 개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개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9로 가셔요. 그래서 계산하는 이 두 번째 그림 나에 대한 둘레, 모서리의 길이 합이 82인가라고 나와 있었죠, 아마. 그죠? 그러면은 4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3개만큼이 빠지고 9개만큼이 더해진 그 값이 82구나 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네요. 건널비는 똑같아요. 모서리 길이만 바뀌어요. 끝. 다음 40번. 왜일까?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좋은 아침이야. 굿모닝. 잘 자고 일어나니? 네. 좋은 아침이에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시죠? 제가 주말 동안 빌려드릴 테니까 월요일 날 꼭 갖고 오세요. 내 거잖아요, 이제. 왜요? 교실 내에서 진동 소리 포함해서 소리 울리면 내 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진동도 하지 마라. 무음으로 놓거나 비행기 모드 넣어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고마워요. 돈 벌었다. 핸드폰 사서 힘들었는데 잘 됐다, 야. 제가 좋은데 쓰도록 할게요. 불우이웃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자, 루트 5000 1 더하기 5000 50. 에휴. 뭔 공식 이게? 정리하시면
아. 그죠? 그래서 하나 약분했어요. 가능하죠? 1의 자리 숫자 A 더하기 B가 뭔데? 8 곱하기 5001 빼기 6 곱하기 5001 빼기 5050의 제곱. 그러면 6 곱하기 5050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5001 빼기 6 곱하기 5001. 1의 자리가 얼마냐고요? 더 계산할 필요가 없죠. 저 값을 설마 하나하나 다 구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1의 자리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죠?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48번이네요. 누구야? 48번 또 누구야, 이거? 죄송해요. 저기도 있다, 야. 48번. 여기서 만약에 B가 0이라는 게 확정이 되어 있다면 A는 R이죠? 뭐라고요? 나누었을 때 0이 되는 애로 나누었을 때 얼마 남아요? 끝. 다음. 몫이 중요하지 않아요. 몫은 어차피 0이 될 애에 곱해져서 사라질 애거든요. 뒤에 있는 나머지만 보시면 됩니다. 끝. 다음 51번. 나머지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3분의 1로 했으니까 몫은 몇? 아, 틀렸어요. 그거 아니야. 그대로 써야 돼요. px라는 애를 3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입니다. 자, xpx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바뀌나요? 3x 더하기 1 곱하기 xqx 더하기 rx죠.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3분의 1로 나누었을 때에 얘만 몫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몫이 나와야 해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몫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나머지가 남겠죠.
뭐 했는지 모르겠다, 손? 지금 px를 바꾼 게 아니에요. xpx를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렇게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하는 형태의 항이 몇 개야? a는 bq 플러스 r. 세 개죠? 그 항 세 곳에다가 x, x, x를 곱해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래서 이 x 더하기 3분의 1로 나눈 못과 나머지 형태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앞에 3을 빼서 옆에다가 집어넣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1차식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rx라고 하는 애를 x 더하기 3분의 1로 나눈 나머지가 필요해요. 그럼 몫이 얼마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몫이 나올 거잖아. 그리고 rx 더하기 3분의 1 r만큼의 나머지가 생기잖아요. 그걸 나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x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인수를 강제로 만들어주고 그 강제로 만들기 위해서 더한 3분의 1r만큼을 뒤에서 빼준 거죠. 그럼 이 값은 전체적으로 결과값이 얼마가 됩니까? rx잖아요. 그냥 rx의 형태만 바꾼 거예요. 납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이라는 애로 묶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bq 플러스 r 형태로 다시 정리한 겁니다. 제가 수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져가야 될 게 뭐라고 했었죠? 첫 번째, 식을 말랑말랑하게, 쫀득쫀득하게, 쪼물쪼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마구잡이로 뒤집는다 하더라도 실수 없이 잘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쓱까쓱까 대수와 해석학,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잡아서 식을 자연스럽게 그래프를 자연스럽게 식으로 바꾸는 거. 그거랑 식 변형하는 거랑. 이것도 식 변형이죠.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계속 단단하게 하셔야 수상에서의 기본기를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수상에서 이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요. 선행만 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나도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처음 학원을 옮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학원에서 미적분까지 한번 쭉 치고 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다 나가진 못했는데 어쨌든 한번 쭉 치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기본 기초 교재로만 했고 다지기가 없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좀 되게 똘똘한 애들이어서 그나마 따라왔는데 나중에 무너지더라고요. 지들이 하고 싶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수출을 하다가 울더라고요. 남자놈이. 진짜로. 선생님 하기 싫어요. 허허 수상하면 안 돼요. 허. 네가 하자며. 그냥 끌고 갔는데 지금 생각했으면 만약에 나한테 지금 걔네들을 다시 리터칭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저는 걔네 수상 수하를 계속 돌렸을 거예요. 그 정도로 수상 수하의 기본기가 없이 수원 수투를 비비다 보니까 애들이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재밌죠? 난 재밌는데. 나만 재밌나? 자, 54번. 54번 또 왜? 전개는 했니? 장난하니? 전개는 했니? 쟨 뭐냐? 인수가. 합차죠.
다음 5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56번 왜? 뭐? 아니, 안에 있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안에 있는 거 x 세제곱. 아. 가장 안에 있는 코어 부분에 부피가 얼마니? x 세제곱이죠? 그거는 확인했니? 그림 이상해. 별로야.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면이 몇 개야? 6개잖아. 그 면 한 방향당 부피가 얼마만큼씩 추가되니? 2x제곱만큼 추가되지 않아요? 왜? 잘 생각해봐. 여기 있는 애 중에서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여기가 x 더하기 4래.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요 깊이는 2가 되지 않겠니? 그지? 한 면당 2씩 튀어나와 있다는 거 아니니? 그럼 요 넓이가 얼마니까? x제곱이니까 2x제곱짜리가 몇 개 더 추가가 되는? 6개가 있고 여기서 x세제곱만큼까지 합쳐준 애를 어디서 빼면 돼요? x 더하기 4의 세제곱에서 x세제곱 더하기 12x제곱을 걷어내주네. 입니다. 4, 4, 16, 16에 48. 나오겠네요. 이거 말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없을까? 제가 야, 잘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요렇게 있는 요 부분, 요만큼, 이만큼, 요 기에 부피가 얼마야? 8인 거죠. 모서리 하나당 부피가 얼마? 모서리가 몇 개? 아, 꼭지점이 몇 개? 이해했어? 제가 뭐 했는지? 내가 뭐 했는지 이해했냐? 여기도 잘라내면, 여기도 잘라내게 되면 이 부분에 넓이, 부피도 8일 거 아니야. 꼭지점 하나당 부피의 8. 그치? 납득했어? 그럼 여기, 요 부분의 부피는 얼마 하게? 4x. 왜? 2 곱하기 2잖아. 2 곱하기 x니까. 그럼 4x짜리는 몇 개 있니? 모서리가 총 몇 개 있니?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자면 지금 얘를 멘트만 바꿔서 설명을 하자면 전체에서 면이 6개짜리인데 그 한 면당 깊이가 얼마가 되는? 2가 되는 넓이가 얼마인? x제곱인
애가 존재하고요. 가장 안에는 뭐가 더? x세제곱도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요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별로 안 어렵죠? 근데 정말 미안하게도 도형을 보는 시야는 유전이거든요. 본투비 그 도형 젬병이면 어쩔 수가 없는 젬병이에요. 그럼 본인이 정말 그 도형 꽝이라고 하더라도 그 도형 꽝임에도 불구하고 풀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약간 좀 전개도를 본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니네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는 게, 솔직히 제가 공간인강력이 니네 나이 때 100점 중에 99점이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좀 머리가 굳어가지고 잘 안 되는데, 저 예전에 이것도 한 적 있어요. 그 주사위 그 방향 다르고 그림 다른 거 이거 한번 돌리는 거 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그림 맞추는 것도 했었거든요. 어느 쪽으로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있겠다라고까지 예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시야랑 니들이 보는 시야가 아마 다를 거라서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진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걸 왜 모르지? 라는, 네, 재수없죠. 미안해요. 표정 써는 거 봐. 근데 진짜 그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요. 니네들은 니네들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그 도형 젬병인 애들 중에서도 도형 문제 다 맞춰요. 그건 연습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단지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되죠. 다음 58번. 여러분, 되게 재밌는 문제다. 재밌을 것 같아요. 푸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자, 2, 3, 4, 5, 6, 7, 8 2, 3, 4, 5, 7, 8 1, 2, 3, 4, 5, 6, 7, 8 뭐 적당히 이 정도로 그립시다. 3분의 1이가 16짜리고요. A, B, C, D P, Q, R, S 라고 할 때 어떻게 할 때일지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를 미지수로 잡을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요? A, B예요. 지금 제가 요걸 하면 뭐가 나오죠?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A 더하기 B와 관련된 식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요? 저기 나와 있네요. 삼각형 PRC의
넓이가 48이래요. 그럼 뭔 식이에요? 아, 야, 오이, 여러분, 이게 더 식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문자를 바꿀까요? 위치를 바꿀게요. 문자의 위치를요. 딴 거 어디를 바꿀 거냐? 어디로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게요. 요 길이를 A라 하고요. 요 길이를 B라 할게요. 그래야지만이 2분의 1 AB라는 값이 얼마인? 48인.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인? 256인. 이랬을 때 지금 뭘 구할 거냐면, 그럼 여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뭘 구하게 됩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인? 이거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구하고 나서 뭘 하실 거냐면 16-A 곱하기 16-B의 넓이를 구하려고 해요. 즉 256 빼기 16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AB. AB 값 나와 있죠? A 더하기 B 값 구할 수 있죠? 계산 가능하죠? 이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결론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 과정이 복잡해지는 것보다는 중간 과정을 간단하게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대입하는 걸 좀 복잡하게 하더라도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실은 미지수 잡을 때도 언제나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깔끔하게 문자로 정하는 게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중간 과정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이해 안 되는 사람 다 했다. 안 나갔다 왔냐? 안 나갔다 왔구나. 계산을 조금 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떨어지는 시간 자체가 니네 시중교재 그 교과 현행 교재가 센이죠. 어차피 근데 3학년 2학기 건 센 양 별로 안 많죠. 몇 문제예요, 다 합쳐서? 센 치고는 안 맞네요. 센이 보통 900문제 정도 되잖아요. 700문제? 그거를 덕소 판국하고 덕소 판국 학교 체크 덕소 판국 예봉 3636 한강 구리여중 판국 하랑 장자중 없으면 됐지 뭐. 장자중이 문제지 뭐. 저요. 지금 제가 이거 언제까지 어떻게 나간다고 얘기 정확하게 해드린 적 있나요? 수상을 8월 마지막 주를 빼고 계산을 할게요. 8월 20일 때까지 제가 진행할 부분이 3, 4차 방정식까지 나갈 거예요. 아니야.
3, 4차 방정식에서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이제 뒤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 부분을 나갈 거고요. 그러고 나서 너네들 올려보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센 교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중간중간 섞어서요. 시험 대비 시작할 때에 시험 대비 진도 이상 나가 있도록까지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삼각비, 원의 성질, 통계 부분이 있으니까 원의 성질까지를 중간고사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놓고 기말고사 보기 전에 통계를 보는 걸로만 할 겁니다. 너무 적잖아. 너무 적죠? 아닌가? 양이 너무 적지 않아요? 그치? 표정이 이렇게 별로 나빠지지도 않은 거 보니까 표정이 적은 게 맞네. 그래서 살짝 떠봤는데 아무 표정도 안 지어. 좋아. 프린트를 더 나가야 되는 게 맞네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요. 지금 진도 2기세로 나가면요. 여러분들 8월 둘째 주 안에 내가 원하는 진도량을 맞출 수 있을걸요? 그니까 그거를 조금 더 풍족한 문제를 통해서 딥하게 연습을 하셔야죠. 센 B단계를 풀고 계시잖아요. 센 C단계를 복사해 올게요. 괜찮지? 아니야? 다른 교재야? 하이하이 어때? 아니요. 말만 들어도 높아 보이지? 아니면 하이메스도 있는데 하이메스예요. 하이메스고요. 하이하이는 하이하이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형 연습 교재인데. 아니면 그 알파 베타 감마로 나오는 교재 이름은 뭐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럼 베타로 풀어도 돼? 아니 안 돼. 베타는 너무 많아. 근데 일단 하나 확실한 건요. 오늘은 첫날이라서 숙제가 좀 많이 나갔다 치는데 이번에도 숙제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숙제를 나갈 게 별로 양이 많지가 않네요. 왜? 아니에요. 그리고 희원이가 다음 주부터 쭉 빠지잖아요. 방학 끝날 때까지. 호주 가서 온라인 화이팅. 온라인 화이팅. 자, 개념. 지금 센 B 교재와 개념 원리 교재 괴리가 조금 생겨요. 뒤에 보시면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라고 해서 나머지 정리 단원, 인수분해 단원이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수가 많네. 안 많아요 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많구나. 인수분해 파트가 되게 양이 적네요. 여러분들 오늘 나머지 정리가 다 나간다 치면 60문제 센 B만. 그런데 유형 15번, 16번까지인데? 거기 딱 거기. 인수정리
인수정리 포함하지 않아요? 응?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 이거 인수정리 뒤에 나올걸요? 얘는? 네, 그냥 센비에서는 제일 뒤에 나올걸요? 괜찮아요. 일단 할 만큼 해보지 뭐. 좋구만. 미리 얘기하자면은 쉬는 시간 조금 앞뒤로 붙여서 드릴 거예요. 한 25분부터 한 45분까지 이런 식으로. 쉬는 시간 한 20분에서 25분? 요렇게 정도 좀 길게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 식당 가서 주문은 담에다요. 그것만은 안 돼요.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나눠드렸던 노트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 노트가 아니어도 되니 적을 노트를 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그렇게 노트 집에다 쟁여놓으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십니까? 나 없니? 갖고 와야 되는데. 기다려봐. 하나 더 갖다 줄게. 그래. 배고파. 밥 먹은 지 20시간 지났어. 아니요. 속쓰릴 것 같아요. 교무실에다 먹을 건 사놨어요. 자, 책은 뭐 굳이 안 피셔도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들으셨던 수업이니까 나와 같이 했던 다른 사람과 하고 오셨던 뭐건 간에 일단 여러분들은 모두 다 수업을 들으셨을 테니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적읍시다. 칠판에,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지금 제가 하도 개념 공부가 안 돼 있어서 특단의 방법을 쓰는 건데요. 뭘 할 거냐면요. 책 덮으시고 거기에 있는 노트만 보고서 노트에다가 제가 칠판에 있는 내용을 그냥 적을 때마다 멘트를 적으시건 아니면 여기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적으시건 아니면 다 적으시건 상관없이 일단 다 적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개념원리 진도를 나갈 때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노트에 더 적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그것만 공부 다시 하세요. 공부를 다시 하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다시 쓰라는, 다시 써서 다시 정리하라는 거고, 그걸 외워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까? 왠지 다 대답을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 연주야, 항등식이 뭐예요? 그게 다? 60점. 그러면 수인아, 항등식이 뭐야? 그쵸. 항등식이나 방정식이나 둘 다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뭐가 필요해요? 문자와 등식이 필요해요. 등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항등식이라는 거는 그 뜻입니다.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등식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대놓고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라고 나와 있죠? 뭐 삐리리의 값에 관계없이 또는 모든 삐리리에 대하여 또는 임의의 삐리리에 대하여 항상 성립할 때 라는 멘트로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삐리리라고 나와 있는 미지수 자체가 항등식이 되는 문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항등식이 될 때, 네, 500원. 이렇게 항등식이 될 때 나오는 성질 같은 경우엔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거 말고요. 만약에 그래서 항등식이 된다 라고 하면 그 문자를 통해서 정리를 했을 때 ax 플러스 b가 0 얘가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a도 a가 0이고 그리고 b도 0이어야 되죠. 그러면 만약에 ax 플러스 b라는 식이 a-x 더하기 b-를 만족한다면 이게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요? a는 a-여야 하고 b는 그리고 b는 b-여야 하죠. 마찬가지로 2차식에서도 똑같이 성립할 겁니다. 뭐 ax제곱 더하기 뭐 bx 더하기 c라는 값이 0을 만족한다 라고 하면은 a도 0 그리고 뭐 b도 0 c도 0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항등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멘트가 나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엄한 짓 하지 마세요.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면 K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셔야 하고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 X에 대하여 내림차순 하는 거를 기본으로 가져가요. 그걸 왜 하냐면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까? 주로 개수에다가 미정계수를 집어넣어서 그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 그래서 뭐 개수가 정해지지 않은 걸 찾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미정계수법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미정계수법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뭘 이용하거나 수치대입법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개수비교법을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자꾸 부러져.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항등식의 무슨 성질을 이용하신 거죠?
왠지도 모르고 일단 수치 대입하래요. 아, 하는 거구나. 이러고 하셨어요, 항상?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힘이 넘쳐,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아주 그냥 힘은 넘쳐, 그냥 아주 그냥. 돈 아까워 죽겠네, 그냥 아주 그냥. 수치 대입법이라고 하는 건 수치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 즉, 뭔데? 이거죠?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그 미지수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개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저 아래에서 좌변과 우변이 개수비교법,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최종적으로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서로 어때야 되기 때문에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식을 정리하게 되면 싹 다 정리가 돼서 뭐가 되죠? 0은 0꼴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가 이런 거죠. 중에서도 따지자면 요런 애가 이제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와 같고요. 개수비교법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아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쓰셔야 됩니다. 기본 문제나 기본 응용 문제까지는 사실은 수치 대입법만 알아도 혹은 개수 비교법만 알아도 문제를 푸는 게 싹 다 가능해요. 근데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건 개수 비교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혹은 이건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게 훨씬 간단한 문제. 같이 굉장히 다양한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케이스는 모두 다 충분히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나오는 예제들 같은 경우에는 심화 부분 응용까지 제가 좀 이따가 써드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미정계수법과 관련해선 간단하게 이 정도로 갈게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잘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다항식의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식을 BQ 플러스 R로 바꿔준 거죠. 모양만. 그럼 당연히 좌변과 우변의 값은 서로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머지 검산식으로 나온 건 반드시 뭐가 되고? 항등식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뭘 쓸 수 있어요? 항등식의 성질을 그대로 써먹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다항식이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라는 식이 나오고 나머지가 r로 나오게 된다면 그 fx라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에 똑같이 누구를 나누는 애가 0이 되어지도록 하는 x를 대입하게 된다면 뭐만 남아요? 나머지만 남아요. 그게 바로 뭐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얘가 바로 뭐다?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나머지 정리라는 건 뭘 이용하는 거다? 수치대입법을 이용하는 거다. 그죠? 아무거나 단어도 항상 성립한다 인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 뭐 ax 플러스 b 같은 경우에 으로 나눈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로 쓰면 되겠구나. 그냥 bq 플러스 r, 목과 나머지 중에서 목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f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게 되면 나머지가 나오는구나 라고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무조건적이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어떨 때? 주의. 주의. 어떨 때 사용 불가? 어떨 때는 쓰면은 오히려 이렇게 더 식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목에 대하여 문제에서 언급하는 경우. 애는 절대로 저렇게 쓰지 않아요. 언급하거나 하는 경우가 되거나.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에 2차 이상의 다항식으로 나누는 경우. N은 절대로 나머지 정리 형태의 식을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더라도 1차식, 뭐 예를 들어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3이다. 그럼 qx라는 언급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식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qx는 어쨌든 써먹을 식일 테니까 문제에서. 그 qx를 함부로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정리와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수치대입법과 개수비교법처럼 여러 가지 응용들, 버전, 유형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가 조금 달라질 텐데 그 중에서도 나머지 정리에 좀 특수한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3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그러니까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같은 경우에 구하는 공식 자체가 아예 따로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뒤에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고 없으면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서 저번에 복습해서 이렇게 저번에 정리할 때 한번 써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볼까요? 책 이제 한번 펴볼게요. 오늘 배울 개념은 이게 다예요. 완전 껌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숙제 너무 조금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4만원 2학기 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3만원 2학기 것도 진도 말해드려야죠. 어차피 니네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요. 진짜 까먹었나? 탄젠트 60도. 땡. 탄젠트 30도. 땡. 그 다음에 사인 45도. 땡. 사인 0도. 땡. 다 글렀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외웠다 혹은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1초 내로 나올 때라고요. 고민을 해서 막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 그렇구나. 그러하구나. 슬프구만. 지우개가 모자라요. 여기 청소하시는 분께서 지우개를 너무 안 털어주세요. 아까도 어제는 아예 그냥 시뻘겋게 나와가지고 완전 승질승질 냈었는데. 왜 돈 내고 청소를 맡기는데 이렇게 대충을 해주고 당당하게 돈을 받아가죠?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왜 그래야 하죠? 왜 돈을 줘야 하는 거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지우개 못 써요. 응? 지우개 못 써요. 재활용해야겠다. 예? 지금 이렇게 건져서 쓰고. 모르겠다. 자, 한 2분 정도만 가볍게 보고요. 그 다음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8페이지까지는 쭉 넘어갈게요. 여러분. 미정계수법 중에서 계수비교법을 써야 되는 애는 반드시 계수비교법만 써야 되나요? 그럼 수치대입법을 써야 되는 애들은 반드시 수치대입법만 써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1번 같은 경우엔 뭐 하실래요? 필수예제 1번 같은 경우엔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 A, B, C 값을 찾으실까요? 계수비교법 쓰실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전개해서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문제를 보든지 간에요. 계수비교법으로서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랑 누구요? 최고차항하고 상수항이요. 싹 보면 최고차항 1, 최고차항 1, 상수항 3, 상수항 C. C는 3. 그 다음은요. 뭐 하는 게 빨라집니까? X에 1을 대입하시면 B가 얼마인 걸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 다음은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하는 게 나아요? 상수항 1차항 보시는 게 낫지 않아요? 1차항.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은 구분하지 말고 언제든지 둘 다 쓸 수 있게. 꼭 반드시 하나만 그러니까 하나 막 넣어서 비교를 하다 가도 계수끼리 비교를 하다 가도 다시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하다 이거 아무거나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2번 같은 케이스는 어떤 게 더 편해 보입니까? 수치대입법이 훨씬 편해 보이시죠? 왜? 2를 대입하거나 0을 대입하거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할 때마다 문자가 두 개씩 사라지니까 A가 얼마, B는 얼마, C는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뒤에 이어서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얘를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던 교재인 알고전에 있는 내용들까지 조금 가져와서 유제를 한번 더 몇 개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었다 갈게요. 지금 제가 27분쯤에 쉬는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20분간 47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